본 방송은 성남문화재단 마을미디어 지원사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남의 자연과 식물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 그린 성남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연을 산책하듯 이야기 나눌 진행자 이주영입니다. 6월입니다. 6월은 뭔가 시작 같기도 하고 잠시 멈춤 같기도 해요. 1년의 절반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요. 계절적으로는 봄이 가고 여름이 시작되려는 문턱이죠. 햇살은 점점 강해지고 나무 그늘은 더 짙어집니다. 이맘때쯤 우리의 주변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자신을 드러내며 계절의 흐름을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은 6월 초여름의 식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꽃과 나무의 생김새와 꽃말, 역사,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드릴게요. 혹시 동네 산책길에서 보랏빛이 도는 꽃송이를 본 적 있으세요? 그 꽃이 바로 수국이에요. 6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꽃 중 하나이기도 하죠. 수국의 수는 물수자인데요. 학명은 하이드렌지어입니다. 라틴어로 물을 담는 그릇이란 뜻이에요. 그 이름처럼 수국은 비를 좋아해요. 비를 머금고 더욱 선명해지죠. 그래서 장마철을 대표하는 꽃이기도 해요. 수국은 참 재미있는 꽃인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두 가지 식물학적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색깔인데요. 수국은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흰색으로 피기 시작하지만 점차 청색이 되고 여기에 붉은색을 더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수국의 색이 변화하는 이유를 궁금해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토양의 성분 때문입니다. 산성 토양에서는 푸른빛이 돌고 중성이면 보라색, 알카리성 토양에서는 붉은 빛이 돕니다. 그래서 같은 땅에서도 수국마다 색이 변화무쌍하고 한 그루에서도 뿌리의 깊이나 수분 흡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른 색으로 피게 되죠. 그래서 같은 나무라도 해마다 색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연의 리트머스 페이퍼 같죠? 신기하지 않나요? 수국의 또 하나의 비밀은 사실 거짓꽃이라는 겁니다. 참꽃은 가운데 몰려있는 작고 꽃잎이 퇴화해 볼품이 없습니다. 벌과 나비를 유인하지 못하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가장자리에 크고 예쁜 꽃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인데요. 그건 꽃받침이 변형된 것이지 엄밀히 말하면 꽃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내려앉은 벌나비가 참꽃에 있는 암술과 수술을 수정시켜주는 거죠. 꽃가루 바지가 이루어지면 꽃받침은 뒤집어지고 말라 죽고 열매가 연글기 시작합니다. 수국의 꽃말도 참 다양해요. 변덕, 진심, 처녀의 꿈. 같은 꽃인데 이렇게 다른 뜻이 붙은 이유는 아마도 그 모양과 색 때문이겠죠. 처음과 같은 마음이란 뜻도 있어서 결혼식 장식에도 자주 사용됩니다. 서양에서는 수국이 슬픔이나 냉정함을 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꽃이 풍성한데 반해 향기가 없기 때문이란 설도 있죠. 하지만 동양권에서는 우아함과 기품을 상징하는 꽃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수국은 일본이 원산지로 알려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예전부터 정원수로 많이 심었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에서는 오래된 수국 군락을 쉽게 볼 수 있고 부산 해운대 송림공원 수국도 유명하죠. 성남에서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중앙공원과 율동공원, 분당 탄천변, 아파트 산책로 이런 곳에서 조금 습한 그늘진 길목에 수국이 피어 있는 거 보셨을 것 같네요. 얼마 전 분당의 한 초등학교로 강의를 나간 적이 있는데요. 학교 앞 길에 수국을 쫙 심어놨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워서 기분도 좋아졌어요.
요즘은 작은 화분이나 혹은 베란다에 작은 정원을 꾸미는 분들도 많죠. 물만 잘 주고 반 그늘에서 천천히 키우면 아주 작은 꽃망울이 어느새 큰 즐거움이 되어줄 거예요. 보라, 파랑, 분홍이 어우러진 수국은 6월의 감성 그 자체이니까 마음껏 즐겨보세요. 이번에는 산딸나무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산딸나무는 이름만 들어도 뭔가 소박하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세련된 나무예요. 산딸나무는 6월 중순이면 하얀 꽃을 활짝 피웁니다. 수백 송이 하얀 꽃이 짙푸른 잎사귀 사이로 솟아 있는데요. 그래서 눈에 쉽게 들어와요. 사실 이 꽃은 꽃잎이 아니라 잎이 변해 생긴 꽃받침 조각입니다. 하얀 꽃받침 안쪽에 연녹색의 작은 돌기처럼 여럿이 달린 게 진짜 꽃인데요. 꽃받침이 꽃잎으로 보이고 정작 꽃은 여러 꽃의 가운데 있는 수술처럼 보이죠. 진짜 꽃송이는 너무 작아 볼품없고 향기마저 없어서 곤충들을 불러들이기에는 역부족인데요. 벌과 나비에 의존해서 수분하는 충매와인 까닭에 자손을 퍼뜨리기 위해서 비장의 무기가 필요했죠. 결국 멀리서도 이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예쁘고 큰 꽃받침을 꽃으로 위장한 것입니다. 꽃받침은 한 달 가까이 꽃처럼 아름다움을 유지하며 곤충들을 계속 불러들이는 전략으로 확실하게 수분을 마치는데요. 이런 치밀한 작전 덕분에 백옥 같은 산딸나무 꽃을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죠. 산딸나무 꽃은 나뭇잎 위로 하늘을 향해 층층이 뻗은 가지 따라 조롱조롱 피기 때문에 멀리서 보거나 고층 건물이나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하얀 나비 수백 마리가 살포시 내려앉은 듯한 꽃무리를 감상할 수 있어요. 산딸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련된 전설이 서양에선 전해지는데요. 하얀 십자가 모양의 꽃잎과 가운데 가시처럼 돋은 부분이 예수의 고난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활절쯤에 가장 많이 피는 꽃으로 여깁니다. 산딸나무는 가을에 익은 열매의 모양이 산딸기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9월, 10월쯤에 붉게 익는 열매는 산딸기처럼 닮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크고 공처럼 둥글게 생겼어요. 그래서 산속에서도 한눈에 띄는 아이죠. 예전에는 이 열매를 따서 먹기도 했대요. 산딸나무는 영원한 사랑, 내면의 아름다움을 상징해서 주로 결혼식과 같은 특별한 행사에서 사용되기도 했어요. 원래 산딸나무는 산에서나 볼 수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로 조경수로 심어서 남한산성, 중앙공원, 율동공원뿐만 아니라 성남 곳곳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다음은 떼죽나무입니다. 이름만 보면 좀 무서운 느낌이 들죠? 떼죽이라니. 하지만 이 나무는 정말 아름다워요. 6월에 떼죽나무 가지에 하얀 종 모양의 꽃들이 땅을 향해 대롱대롱 매달려 피우는데요. 꽃이 한꺼번에 피면 마치 나무 전체가 작은 종소리라도 날 것 같은 모습이에요. 향기도 은은해서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추게 만듭니다. 6월이 되어 산에 오르면 떼죽나무 꽃을 쉽게 볼 수 있고 성남시 불곡산, 탄천 산책로, 아파트나 학교 조경 등으로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떼죽일까요? 열매를 먹은 동물이 떼죽음을 당한다는 데서 유래되었어요. 실제로 열매에는 사포닌 성분이 있어서 식용은 안 되지만 예전에는 물고기를 잡는 데 쓰이기도 했습니다. 잎을 찧어 개울에 풀면 물고기가 죽어 떼로 떠오른다고 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이름과 달리 이 나무가 보여주는 하얀 꽃은 아주 청초하고 우아합니다. 떼죽나무의 꽃말은 순수함, 평화, 사랑, 겸손처럼 고요한 아름다움이 뭔지 느끼게 되죠. 이름은 평범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꽤 매력적인 식물, 짓동나무도 있습니다. 6월에 피는 꽃은 작고 하얗지만 향기가 강하고 여름이면 작은 검은 열매가 달립니다. 이 열매가 마치 짓동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죠.
열매는 염색 재료로도 쓰이고 예전에는 잉크를 만드는 데도 사용됐다고 해요. 그런데 왜 지똥나무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동물, 그것도 배설물에 빗대어 이름을 지었을까요? 우리나라 식물의 아름다운 이름도 참 많은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두면 언제라도 이름이 잘 떠오르긴 하죠. 북한에서는 이 나무를 검정알 나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지똥나무는 그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튼튼해서 생울타리로 많이 쓰이는 나무예요. 관리가 쉬워서 정원수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특별히 손을 많이 대지 않아도 잘 자라고 병충해에도 강해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는 나무랍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꾸준한 이 나무의 모습이 왠지 믿음직스럽게 느껴지죠? 성남시 공원과 산책로, 아파트 단지, 학교 담벼락 등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골목길을 걷다가 담벼락 위로 주황빛 꽃이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걸 본 적 있으신가요? 바로 그 꽃이 능소화입니다. 이름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한 번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화사한 매력을 지녔죠. 능소화는 담벼락이나 기둥을 타고 오르며 꽃을 피우는 덩굴식물이에요. 꽃은 6월부터 피기 시작해서 한여름 내내 주황빛 폭죽처럼 터지며 여름의 시작을 알립니다. 마치 나 여기 있어요 하고 손을 흔드는 것처럼 활짝 피어 있어서 무심코 지나가던 사람의 발걸음도 멈추게 하죠. 그런데 능소화는 아름답지만 어딘지 모르게 애잔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이 꽃에는 조선시대 궁중에서 유래한 전설이 전해져 오는데요. 궁녀가 임금의 사랑을 기다리며 한을 품고 죽자 그녀가 묻힌 곳에서 이 꽃이 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능소화는 기다림, 명예, 덧없음 같은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엔 그저 예쁜 여름꽃으로 여겨지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죠. 햇빛을 좋아하고 물빠짐 좋은 흙을 좋아하는 능소화는 한 번 심어두면 해마다 꽃을 피우는 다년생 식물이에요. 다만 줄기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지지대나 벽이 필요합니다. 정원이나 베란다 벽 울타리에 키우기 좋죠.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희망대 공원은 능소화 명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담장에 약 400에서 500m에 걸쳐 능소화가 빽빽하게 자생하면서 마치 꽃 폭포처럼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특히 6월 말부터 장마철에 거쳐 능소화가 만개하는데요. 성남에서 능소화를 감상하고 싶으시면 희망대 공원을 방문해 보세요. 산책이나 사진 촬영에도 좋은 장소입니다. 다만 능소화 꽃벽 바로 앞에 도로가 있어서 차량 통행이 있으니까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칠엽수라는 나무 들어보셨나요? 이 나무는 잎이 참 독특해요. 한 자루에서 잎이 7갈래로 펼쳐지듯 나오는 모습인데요. 손바닥을 활짝 편 것처럼 보여요. 칠엽수는 높이가 최대 30m까지 자라는 큰 키 나무로 주로 공원수나 가로수로 활용되는데요. 꽃은 초여름에 피어나는데 마치 콘 아이스크림처럼 뾰족하게 다발로 핍니다. 그래서 열매도 주렁주렁 다발로 매달리게 되는데요. 가을엔 둥글며 두꺼운 껍질에 쌓여있는 열매가 익어서 껍질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밤을 닮아 언뜻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칠엽수와 서양 칠엽수를 가장 쉽게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열매인데요. 서양 칠엽수는 열매에 가시가 있고 독성이 있어서 먹을 수 없어요. 이에 반해 일본 칠엽수는 밋밋하고 종자에 녹말이 많아 탄닌을 제거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꽃말은 고귀함, 존엄, 자신감인데요. 키도 크고 가지로 당당하게 뻗어서 멀리서 봐도 우직한 느낌을 주는 나무죠. 칠엽수는 세계 4대 가로수 종류의 하나로 널리 사랑받는 나무인데요.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튤립나무와 함께 가로수로 녹지 공간의 조경수로 많이 심고 있죠. 그래서인지 아파트 녹지 공간, 도로의 가로수 풍경으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칠엽수가 아카시 나무보다
꿀 생산량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밀원자원연구팀은 2023년 7엽수 한 그루의 꿀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806g의 꿀 생산이 가능하다고 밝혔는데요. 아카시 나무의 꿀 생산성 1.7배 높은 양이라고 해요. 인동덩굴은 담벼락을 타고 오르는 덩굴 식물인데요. 한자로는 인동, 겨울을 참는다 그런 뜻이에요. 겨울에도 잎을 떨어뜨리지 않는 강인한 식물이거든요. 이 식물은요, 꽃이 정말 예뻐요. 6월에 꽃이 피기 시작할 때는 흰색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하는 특이한 꽃입니다. 그래서 한 꽃송이에 두 가지 색이 공존하죠. 그래서 금은화라고도 불러집니다. 이 변화는 시간이 흐르며 사랑이 깊어지는 과정을 상징하기도 하죠. 이걸 보고 예전 사람들은 두 마음이 함께 있다고 해서 영원한 사랑 또는 변하지 않는 우정을 뜻하는 꽃말을 붙였대요. 인동덩굴은 기다림의 상징이기도 해요. 추위에 강하고 담장이나 돌담을 덮을 정도로 변신력이 좋아서 많이 심어요. 한방에서는 해열과 해독의 효과가 있어서 약용으로도 활용됩니다. 성남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도 꽃이 핀 걸 많이 보긴 했습니다. 오늘은 여름의 문턱 6월에 만날 수 있는 식물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꽃과 나무들은 단순히 예쁘고 멋진 존재를 넘어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삶과 문화, 역사 속에서 함께해왔던 존재들이죠. 이렇게 다양한 식물들을 알고 나면 길을 걷다가도 눈에 더 잘 들어오지 않나요? 다음에 길을 걸을 때 수국을 만나면 그 색이 왜 그런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혹시 지똥나무 꽃의 향기를 맡게 된다면 그 열매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도 좋겠죠. 성남은 참 재미있는 도시예요. 도시화가 잘 돼 있으면서도 그 속에 남한산성, 탄천, 중앙공원, 율동공원처럼 자연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이 많잖아요. 6월의 성남은 특히 아름답습니다. 계절이 여름으로 넘어가기 직전 초록은 가장 짙고 꽃들은 마지막 봄빛을 품고 피어나고 있거든요. 자연 속에서 피어나는 아름다운 식물들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도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를 걸으며 이 아름다운 식물들을 직접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그린 성남의 진행자 이주영이었습니다. 8월에 다시 찾아올게요.